قيمة مضافة للبلدين الشقيقين لدعم تنمية القدرات والتعاون بين البلدين على المدى الطويل. 한국을 적극적인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 자, 어젯밤 8시 반 서울 이태원 승지원 앞마당 청와대 경호원들의 삼엄한 통제 속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지원 앞에 도착한 검은색 차에서 내린 사람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였습니다. 한국의 제2의 중동 특수를 몰고 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입니다. تمثل شراكتنا الاستراتيجية فرصة لتحقيق قيمة مضافة للبلدين الشقيقين لدعم تنمية القدرات والتعاون بين البلدين على المدى الطويل. 자, 조진 부장. 네. 대체 무하마드 빈 살만이 누구기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자리에 모으기 힘든 기업 총수까지 저렇게 만나고 다니네요. 네. 한마디로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에서 맡고 있는 직함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제1부총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은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정원장.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다 합니까 그거를? 예, 한마디로 이 사람이 결정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요. 이번에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네. 우리나라와 10조 원 상당의 계약 10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론 지면에 계속 등장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성 운전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요. 여성 외교관들을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운전면허 취득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면서 네. 여성 운전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축구장에 여성도 입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외국 가수 콘서트 같은 것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의 어떤 그 선진 문명 같은 거를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런데 또 한 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왕위 경쟁자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이른바 왕자의 난인데요. 네. 원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형제 상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2명의 왕세자를 하나는 조카, 하나는 이 아들인 빈살만 2명을 지명을 했는데 갑자기 이 나이가 많은 제일 왕세자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소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자의 난을 2번을 일으켜서 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요. 사우디에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카슈키지가 살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배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군요. 근데 아랍 쪽에 큰 손 하면은 저는 만수르 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만수르가 사실 대표적인 아랍 쪽 부자잖아요. 그럼 만수르랑 비교가 될 정도의 부자인가 보죠? 이번에 빈 살만이 들어오면서 이제 만수르가 다시 소환됐죠. 그렇죠. 혹시 아랍의 최고 부자 만수르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요? 만수르는 아마도 이제 영국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다 보니까 좀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만수르보다 훨씬 부자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죠. 개인 재산이 만수르 35조인데 빈 살만 왕세자는 무려 1246조 원입니다. 네. 근데 물론 저 재산은 사실 아직까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갑부 1위 그러면 주로 아마존의 이제 베이조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가 한 165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165조 그거보다 한 7, 8배 더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세계 언론에서 세계 최고 갑부로 빈 살만 왕세자를 얘기할 수 없냐면 저 재산 중에 일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실 재산인 겁니다. 본인 재산보다는. 그래서 지금 아람코가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인데 그 사실 국영 회사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세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본인의 다 재산,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재산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개인 재산이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뭐 이런 데서 볼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아랍계의 큰손 빈살만 왕세자.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선물은요, 제2의 중동 특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동 특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70년대 건설 붐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지금 와서 건설 붐을 일으킬 일도 없을 테고 제2의 중동 특수라는 게 도대체 어떤 특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뭐 제일 중동 특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도에 네. 그야말로 이제 중동에서 오일머니가 중동에 오일머니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국에서 다 이제 그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을 많이 공사를 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그야말로 오일머니 많이 쓸어왔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근대화되고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경제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오일머니가 지금 아시겠지만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동이 독점했던 석유가 그 힘이 잃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자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중동도 더 이상 석유 자본만 가지고 석유만 가지고는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같은 것, 그다음에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지금 석유 자본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중동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친구 아버지들이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주변에 있었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진 부장, 네. 이 중동 건설 이쪽 신화 그러면은 정주영 명예회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무슨 뗏목 신화라고 해서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항상 다들 반대하면은 한마디 했죠. 해봤어? 이러면서 도전 의식을 고취를 시켰는데 네. 이 현대라는 회사가 처음에 건설 회사로 시작이 됐는데 작았습니다. 네. 그런데 1970년대에 세계 최대 단일 공사였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사 기간도 36개월로 딱 묻박았어요. 그래서 해상 유조선 정박 시설을 완전히 끝내겠다. 네. 그리고 워낙에 우리가 싸게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죠. 과연 현대라는 저 작은 기업에서 저걸 할 수 있겠어? 이랬는데 36개월이라는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정주영 회장이 선택한 것은 대형 철골물, 그러니까 10층 높이의 철골물이 50여 개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걸 울산 조선소에서 전부 제작을 해서 네. 일종의 바지선이라고 하죠. 평평한 배를 만들어서 네. 그걸 전부 싣고 그리고 사우디까지 끌고 간 겁니다. 자, 그 옛날에야 그런 중동 특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재명 처장. 예. 그러면 21세기형 중동 예. 특수는 그렇다고 저렇게 떼목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중심이 돼서 사우디에서는 565조를 들인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옴이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왜 건설하냐면 거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집약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동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회사를 다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도시락을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 진출할 수 대기업들이 많이 있겠군요. 진출할 수 있는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정보통신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장을 만들겠다 이런 게 지금 빈살만 왕세자의 구상입니다. 그렇겠죠. 뭐 70년대, 80년대 중동 건설 경기와 같은 특수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겠죠. 한국 정부 그리고 기업의 푼 달러 보따리만 무려 1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G20 정상회의를 앞둔 빡빡한 일정에도 이 한국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강조를 한 것인데요. 제2의 중동 특수 시대를 열기 위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다는 것은요, 그 카시쿠지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어떤 고립에 있어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보 중에 우리나라를 척한 것, 한국을 적극적인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 근데 이 빈살만 왕세자의 위험이 드러난 게 바로 심야 회동이었어요. 근데 이 심야 회동을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제안을 했다고요, 삼성 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하면서 대기업 총수를 만났었죠. 네. 그런데 그 만남 이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오히려 빈살만 왕세자가 다시 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 다시 대통령과 저녁을 먹고 나서 따로 삼성의 영빈관을 불리는 승지원에서 저희가 5대 총수들을 다 한 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부회장부터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대표, 신동민 회장까지 5명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서 20분 정도 같이 회동을 다시 했고 그 다음에 또 4명이 돌아간 다음에 이주영 부회장만 또 따로 해서 단독 회동할 정도로 빈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님, 승지원이라는 데가 유명한 데잖아요. 저기 네. 삼성에서만 귀빈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삼성그룹의 영빈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꼭 삼성그룹의 영빈관뿐만 아니라 재계의 굵직굵직한 게 이루어지는 재계 안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승지원의 뜻 하면은 뜻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선배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승지원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곳은 원래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살던 곳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 집에서는 아주 한 3분 거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한옥 건물이고요. 이 한옥을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타나지만 경복궁을 재건했던 무형문화재가 직접 지은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고풍스럽고요. 아니 근데 아까 지금 이재명 차장 얘기 들어보니까 5대 그룹 총수를 다 만난 다음에 빈살만 황세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또 추가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재용 부회장이 글쎄요 민간 외교관 행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네. 어디에서 왔니?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바로 삼성 이렇게 BTS 이야기를 아니고요?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삼성입니까? 휴대폰을 흔들어대면서 네. 이거 삼성이다 안다 대한민국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기업이 외국의 민간 사절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뿐만 아니라 올 초에도 굉장히 그 신문의 일면 기사를 장식을 했었습니다. 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에 따라서 인도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에도 이 모디 총리와 함께 만났었고 또 모디 총리와 함께 현지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함께 둘러보는 저런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